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냈어요? 예. 네, 요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겨울답게 쌀쌀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여기만 올라오면 콧물이 이렇게 나와갖고.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이제 확인할 수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저번 주에 그 쓰는 거 나갔더만 하도 쌍욕을 해갖고, 자, 이제 쓰는 거는 그냥, 쓰는 거 없애버리고요. 대신 이제 오지선다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문제 물어봤어요. 자, 요 이제 미리미리 오셔갖고 꼭 풀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고 오늘 수업, 자, 3주차 수업인데,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사항, 용, 기, 도, 지, 입. 6가지 이제 입에 딱 붙었어요. 용, 기, 도, 지, 입. 그리고 또 틀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요거는 용도구역 아니죠. 우리 용도구역이라고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4개가 있고요. 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얘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는 별도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요 개자 해갖고 또 속아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여자들이 앞을 졌다 갖고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수가 위반한다. 맞습니다. 원칙인데,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렸죠? 자,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 없어요. 주민이 뭘 안다고 위반을 해요? 주민은 위반을 위반해주세요.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민 대신 누구 써주면 돼요?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죠. 3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원칙. 근데 다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요 도시자연공구역, 요게 틀렸네요. 도시자연공구역은 그냥 원칙대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한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그것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요 도시자연공구역, 요거는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원칙대로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자, 여기 틀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5번. 자, 용도지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혹했죠? 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물어봐요. 용도지역에 관해서 옳은 거, 1번.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보다. 일단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은 맞아요. 전양. 그런데 전용 주거는 1종, 2종 2개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하죠. 저층 이게 틀렸어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 그러면 일반 주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지역, 주택가가 일반 주거가 1, 2, 3종 3개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세분하죠. 또 이번에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공업 기능을 보완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공업, 요게 틀렸어요. 자,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입니다. 상업 업무 기능. 아이고,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3번의 중심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3번 정답.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이걸 우리가 소위 중심지라고 그러죠. 중심지, 시내.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중심상업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 4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 반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업지역하고 물어봤는데 틀린다.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사람이면 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자, 그 다음에 일반공업. 주로 경공업을 수용한다. 틀렸네요. 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입니다. 자, 환경을 저해치 않는 거. 이 공장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는다.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것들. 또는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게 일반공업. 경공업을 수용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이죠. 준공업지역이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에 보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뭐 등등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얘는 그냥 녹지 공간의 보존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보존 녹지라고 그래요. 보존 녹지. 자연 녹지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 그게 자연 녹지. 얘는 그냥 보존 녹지.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국토법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그럼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용적률 물어보려고 그랬다가 마음 돌려갖고 건폐율 물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 비도시 지역들은 다 건폐율 몇 프로짜리냐? 20. 근데 계획관리, 얘만 40%예요. 계획관리 지역만 비도시에서 좀 더 줘요. 40%. 이거는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계획관리죠. 그래서 얘만 40% 주게 되죠. 그 다음 7번. 자, 용도지구 세분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서 요 딱 5개. 요거는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들어가요. 1번에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일반. 자, 1번 틀렸네요. 1번 바로 정답. 그래서 경관지구는 시, 자, 특, 아니, 자, 시, 특. 그래서 특자시, 이렇게 이제 순서 바꿔갖고 외우시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특별자치시 하듯이 특자시, 특화, 그리고 자연, 시가지, 세 가지로. 일반 경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이게 논점이요. 특화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관이란 두 개 얘기합니다. 수변하고 문화재. 수변하고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설물, 생태계. 보역중생,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보국중생, 비슷하게 보역중생.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집단, 특히 이 집단 취락지구, 이게 어디에 취락 정비냐? 개발 제한구역, 개집, 계자식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복, 특. 그리고 방제지구는 이제 시가지, 자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 정답. 자,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급도 피곤해졌어요? 예. 이 워밍업이 아니고 아주 극도로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래도 꼬박꼬박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봤고요. 오늘은 기본서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용도구역. 다음 용도구역하고 그 기반시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역시 그림으로 싹 그려가지고 그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항상 아가씨가 그 단발머리 아가씨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글씨 잘 보이긴 잘 보여요. 뭐 어쩌고저쩌고 조금 아가씨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용도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은 여기 구역자부터도 역시 일부 토지에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하는데, 우리 용도구역에서 용도란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2번입니다.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 2번에다 따로 썼으니까 지역지구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다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독자적이니까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행위 제한을 아예 따로 정해갖고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기본서에 용도구역의 의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1페이지 맨 앞에 보세요. 자, 용도구역은 일부 토지의 독자적 목적, 그 가로에 보면 그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종의 도모,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하고요.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요. 그 용도구역은 딱 요 5개 있어요. 5가지. 요거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서 6번이죠. 용, 기, 도, 지, 입 할 때 그 입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이제 종래 용도구역하고 달라갖고 6번에 빼놨는데 다 요 5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구역 5개. 얘도 한 10개 정도 됐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저번 주에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는 9개인데 세분되면은 그거 다 씌워보면은 한 20개 나와요. 용도지구도 20개. 그리고 용도구역까지 한 20개 됐다? 그러면 집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히 얘는 딱 5개 있어요. 그럼 용도구역은 일단 이름. 자, 오늘 문제도 나왔죠.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안 돼요. 개발장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일단 이름 알고 계신지 그거부터 물어보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독자적인 목적.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느냐? 간단하게 물어봐요. 자, 개발제한구역. 그거부터 하나씩 봅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동그라미 1번.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자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보자의 동그라미,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뭐 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이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그럼 결정해서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자, 목적은 동그라미 친 거 2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돼갖고 살기 좋으니까 이 도시지역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갖고 이 도시는 냅두면은 계속 택지 개발하면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천광역시도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신도시 개발해갖고 계속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 큰 도시가 뻗어나가면은 주변에 위성도시 이런 거 다 잡아먹고 그래요. 그거를 정체성을 침해한다 그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됐어요. 아무튼 또 영어 나오니까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너무 커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둘러 쳐버립니다. 그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린벨트. 이 개발제한구역 딱 지정해서 일체 개발을 금지합니다. 개발을 금지시킴으로써 자, 이 도시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정해준다라고 하고요. 자, 가장 주된 목적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합니다. 그럼 보안, 이 국가 안보,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면 안 된대요. 이거 어디겠어요? 휴전선 부근이라고 그랬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제가 또 언제든지 또 마음 바꿔먹고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휴전선 부근에 인구 100만 큰 도시가 있다. 전쟁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죠.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공 같은 이런 휴전선 부근은 다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밑으로 가보죠. 가로 2번. 저는 개발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거다 있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지정권자, 목적은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는데 행위제한은, 용도구역은 행위제한을 따로 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 행위제한을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따로 정하래요. 따로 법률로 정해라. 자, 그 법의 이름이 가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하여튼 법 이름들이 길어요.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자에다 동그라미, 끝에 특별조치법 할 때 특자, 법률 할 때 법자. 그래서 자, 이 법률 줄여갖고 무슨 법이냐?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개특법. 그래서 개특법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개특법이 우리 18회까지는 공법에서 공부했던 법이에요. 국토법 끝난 다음에 개특법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법에서 몇 개 법률 공부해요? 몇 개 법률? 6개 법률 공부하죠. 6개. 뭐 그것도 이제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6개 공부하는데 18회까지는 3개가 더 있었어요. 개특법, 그리고 산림법, 산지관리법 해갖고 총 9개 법을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그냥 너무 많다 민원이 들어갖고 3개는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6개니까 할 게 너무 없었던. 아무튼 그래서 자, 예전에는 개특법 배웠는데 이거 이제 공법에서 빠졌으니까 그 법률의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냥 무슨 법으로 따로 정한다고요? 개특법, 이름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으로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얘는 이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얘 할 때 시험 볼 때까지도 그냥 도시 어쩌고저쩌고 끝나요. 시험 볼 때까지도 이름을 몰라주는 아주 섭섭이라고 그래요. 섭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짜문줄.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거다 있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결정 동그라미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역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에서 도시자연보호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거는 또 국토부 장관 X. 절대 국토부 장관은 지정할 수가 없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목적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그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우리 도시적 안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자, 요 산에 식생이 양호하다. 식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식생. 식물하고 생태계. 그럼 나무도 좋다 그죠? 곱고 울창한 나무들 쫙 심어져 있어요. 이런 고든 나무. 이런 데 갖고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이런 거는 또 잘하네요. 그래서 등치기. 막 등치기 해갖고 좋은 나무 죽여버리고 할 때. 그리고 약수도 또 깨끗하고. 그래서 자, 이런 좋은 산이 있다. 이거는 개발하면 안 되니까 도시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이제 개발 제한, 보존해 나간다. 그 얘긴데요. 자, 얘는 보듯이 산 하나 놓고 그냥 소규모로 지정해요. 그래서 요거는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알아서 관할 구역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저 서울에 용마산 도시자연보호구역. 저 용마산 옆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혹시 대공원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진짜요? 아무튼 그래서 용마산 도시자연보호구역 요 누가 지정한 거냐? 서울특별시장이 그냥 지정한 거죠. 그래서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산 하나 놓고 지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자,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행위제한. 역시 도시자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몇 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도시자연보호구역 얘도 지정권자 목적만 국토법에 규정하고요. 행위제한은 국토법이 아니고 따로 다른 법으로 정하래요. 그 법률의 이름이 가로에 나오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거 줄여갖고 도시공원법이라고 따로 불러요. 도시공원법 역시 우리 공법에 포함되는 법 아니니까 그냥 이름 정도 들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자연보호구역 얘들은 지정권자와 목적만 국토법에서 규정. 행위제한은 따로 다른 법으로 다 정하도록 하죠. 옆으로 합니다.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 자,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얘가 좀 논점이 있죠. 자,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그 시도지사 밑줄 원칙 딱 씁니다. 원칙. 여기서는 또 대도시장은 또 안 돼요. 대도시장은 안 되고 그냥 시도지사는 밑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 그럼 시가화라는 것은 일단 건물 지으면서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 그래서 시가화는 이꼴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인데 무질서한 시가화. 그게 뭐겠어요?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프롤이라고 그러죠. 자, 학개론에서 스프롤 이런 거 배웠어요? 뭐 시험 볼 때까지도 안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스프롤 물론 철자는 모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그 가로에 5년 이상 20년 이내 거다 붙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의 동그라미 고개 키워드입니다. 유보라는 것은 보류 미뤄둔다 하기죠.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럼 일단 자, 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부터 구분해야 돼요. 원칙은 누구냐?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결정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자, 목적은 뭐 하려고 지정한대요?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뭐 하겠다? 유보, 미뤄두겠다, 묶어두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자, 이 시가화 조정구역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자, 있었던 게 몇 년 전까지 저 영종도. 여기 뭐 가까운 거니까 영종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거는 잘 아시죠? 아무튼 영종도 이 섬에 인천국제공항이 옛날에 건설되면서 영종도가 그냥 들썩들썩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기반시설 뭐 도로 상하수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개발 압력 받아갖고 찔끔찔끔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되는 현상 이런 게 속출하니까 기반설부터 확충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하자. 당분간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분간만 묶어둔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핵심. 자,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지정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초과할 수 없다. OX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OX X. 그러면 틀려요. 자, 20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년 이내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거 꼭 염두하셔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갖고 지정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10년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했다. 그럼 얘는 딱 몇 년간만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10년. 그 유보기간 동안 기반설 깔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기간 동안만 묶어두고요. 10년이 다 지나갔어요.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입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니까 한시적으로 그냥 유보기간 동안만 묶어두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달라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 금지예요. 제일 센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만 결정.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한다 그거 아니죠. 몇 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묶어두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그런데 이런 공항 같은 거 건설하는 게 다 국가계획이죠. 이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는 누구도 국토부 장관도 다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실효.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효력을 잃는 것을 실효한다 그러죠. 항상 우리 공법에서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꼭 염두해야 돼요. 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럼 틀려요.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유보기간.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밑에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도 다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냐 유보기간까지 다 결정해서 이제 지정한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 얘도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해요. 근데 얘만 요 시가화 조정구역만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행위제한을 정합니다. 자,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자, 이름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뭐 있어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더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아갖고 개발해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항상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뭘 받아갖고 허가 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체계로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자는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요. 저거 밑에 한번 볼까요? 가로 2번 행위자. 동그라미 1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그 밑에 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걸 두 글자로 장관이라고 그래요. 장관. 장관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그 밑에 줄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정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 일정한 사업이 또 엄청 길어요.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데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사업. 그것만 할 수가 있다. 자, 무슨 사업이라고요? 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거. 아직 머리가 좀 덜 깼어요? 아까 확인학습 문제 충격 여파예요. 그래서 그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거. 그것만 할 수가 있다.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행에 한정해서 특광시장 군수. 자,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어요?
특광시장 군수 허가 동그라미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뭐 받아갖고 허가 받아갖고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허가 받아갖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딱 정해주는 것만 한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박스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기셔갖고 기업, 농림, 업용 건물 대표적으로 그러면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묶어두겠다 한 거지 농사 짓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한 농림, 업용 건물, 축사 뭐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네음번의 마을 공동설 같은 것도 허가받아갖고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디귿 쭉 옆으로 가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행위 한번 밑줄 쳐볼까요? 경미한행위 이것도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딱 요 두 개요. 도시군 계획사업 아니면 무조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 이 체계를 딱 물어보는 거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일체 없습니다. 경미한 것도 무조건 뭘 받아갖고 허가. 그래서 이게 행위 제한이 이렇게 센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아무거나 못하게 하죠. 불가피한 것만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행위 제한이 엄청 센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 또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밑줄. 저 옆으로 하시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나 인접 토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대요? 해수부 장관. 하여튼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바다 같은 데 지정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종래 용도구역 개도시수 봤는데요. 그 밑에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요게 아니고 좀 이따. 요 문제는 다음 과정에서 볼게요. 아직 우리 손댈 과정, 계제가 아니니까. 자, 요게 아니고 다음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원 없이 풀어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과정에서.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용도구역인데 자, 종래 용도구역하고 성격이 달라요. 요거는 우리 종래 용도구역 4개 개도시수 요거는 다 개발을 억제 못하게 하려고 지어있는데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이름대로 입지규제, 이 규제라는 것을 뭐 해준다? 최소 다 풀어주겠다. 그럼 입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건물 짓는 거를 입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최소. 충수 제한 같은 거, 이런 거 다 풀어갖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어하는 용도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 지정. 또 하나 1번에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는 밑줄,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걸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누구라고 그래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높은 사람부터 써주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써 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잘하더라. 그래서 결정권자는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 토종을 증진시켜갖고 도시 정비를 촉진. 거기다 밑줄. 정비는 항상 재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그 밑줄. 지역 거점을 육성. 즉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다른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도시 정비를 촉진, 재개발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구체적인 지정 대상, 그 기역부터 옆 페이지에 미음까지 5개 있어요. 5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29회 때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한번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럼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읽으면 되고요. 또 네음번의 철도 역사, 터미널 등 쭉 옆으로 와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서울 역사 같은 거 있죠? 우리 서울 역사 요새는 박물관으로 쓰고 새로 이제 서울 역사 지어놨는데 옛날에 구서울 역사 그 뒷동네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좋은 동네일까 후진 동네일까? 거지들 몰려 살고 있어요. 서울 역사 뒷동네. 그럼 그런데 집중적으로 재개발시켜 주려면 우리 서울 역사 뒷동네 서울 한복판 땅값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땅값 비싸죠. 그냥 재개발 못해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재개발 사업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역사 뒷동네 또는 인천 역사 뒷동네 이런데 집중적으로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디귿번. 자, 세 개 동그라미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그럼 대중교통 뭐 전철 같은 거. 그러면 전철 노선이 결절지라는 말이 뭘까? 결절. 결합했다가 갈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환승역이에요. 환승역. 환승역 그 쉬운 말 냅두고 꼭 어려운 말 써요. 결절지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1km 동그라미 1km 이내에 위치한 적. 그럼 3개 이상 전철 노선의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이거를 뭐라 불렀어요? 초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더블 역세권만 돼도 엄청난 건데 얘는 무려 몇 개요? 3개 노선. 트리플 역세권. 여기 인천에 트리플 역세권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에 트리플 역세권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있겠어요? 뭐 청량 역사도 있고 왕십 역사 뭐 많아요. 동대문 역사, 용산 역사 이런데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1km 이내를 집중적으로 뭐 하겠다? 재개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량 역사 주변이요. 여기 청량이 너무 멀어갖고 혹시 청량리 가보셨을까? 제가 이제 시립대 나왔죠. 시립대. 그 청량 역사 거기서 내려갖고 시립대까지 딱 뛰어가면 20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냥 엄청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좋아. 아무튼 지각할까봐 맨날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 청량 역사 딱 나오면은 거기 뒤에 빨간불 쫙 켜있는 그런 동네 있죠.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가 아주 유명한 동네. 맨날 그래서 그 동네 한 바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경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 뒷동네가 지금 싹 개발되고 있어요. 싹 재개발. 막 초고층 건물. 100층짜리 건물 올라오면서 집중적으로 재개발. 근데 그냥 재개발할 수가 없죠. 뭘 지정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지정돼갖고 청량역사 뒷동네 집중적으로 지금 재개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환승역 3개 이상. 자, 이게 그대로 기출이요. 그래서 2개 하면 안 돼요. 3개 이상의 3개. 왜 3개라고 그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이 몇 번이냐? 3번이 3번. 3번이니까 3개다. 큰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노선의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이런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재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리을방.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주거 동그라미. 주거. 별로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공업 동그라미.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곳. 그럼 정비 재개발이 시급한데 자 용도지역이 어디래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그러면 안 돼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곳. 그래서 29회 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는 다 맡겨줬어요. 그 미음번 그게 정답이었어요. 미음번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아유 말도 어렵죠. 그거를 뒤에 그 근린 경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갖고 틀리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그 맨 앞에 그 법률 이름 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법이 아니요? 이런 거 공법에서 안 배우죠? 아니 그 배우지도 않는 법의 내용 이름 딱 바꿔갖고 물어봐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우리 배우는 거 6개 법을 물어봐도 틀리는데 그 배우지도 않는 법의 이름을 바꿔갖고 물어보는데 예의가 없어. 그래서 천만다행히 29회 때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일 없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이거 지정대상 물어봤다. 그럼 디귿하고 리을 그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읽으면 당연한 거니까 디귿변 몇 개 이상? 3개 이상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리을번은 정비가 시급한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더라. 그런 거 딱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2번의 내용.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이제 수립하는 계획. 그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불러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하여튼 이름들 만만치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개가 아니고 계획.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자, 내용입니다.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포함될 사항. 박스에 보시면 기육번.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우리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거를 네 글자로 무슨 제한한다 그래요? 건축 제한이라 그래요. 건축 제한. 건축 제한. 딱 써두시면 돼요. 건축 제한. 그 다음 니은번.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럼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그럼 그 기육번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 묶어갖고 무슨 제한이라 그래요? 행위 제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획번하고 니은번 묶어갖고 행위 제한이라 그래요. 그걸 행위 제한. 그다음에 디귿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얘는 개발하니까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부터. 기반시설의 확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대요. 특히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 따로 정한다 그랬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 좀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한다? 자,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읽어본 거 있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행위 제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아이고,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3번. 자, 이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바로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용도구역 5개 다 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다 지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또 나오면 7번의 수립기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이니까 밑에 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여태까지 계획의 기준은 그냥 무조건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 그 동그란 8번 봅니다. 행위 제한.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밑에 줄 끝에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거기다 밑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 계획의 이름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유, 말들이 그냥 쉽지가 않아요. 말들이 그냥 낯설고 어려워요. 자꾸 떠들어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용도구역 5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용도구역 이거는 단순하게 물어봐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꼭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만 결정해서 지정하죠. 목적은 무보, 무질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합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보합니다.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냥 결정권자가 각각 지정하죠. 자, 얘 뭐 하려고 지정한다고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자,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134페이지로 일단 쭉 넘어갈게요. 134페이지. 네, 기반 시설. 자,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